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중심 뉴스들 오늘 볼 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는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취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네, 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전 정부 고위 인사들 구속도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자, 이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 고위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지만 처음 봤는데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건 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전직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그만큼 위기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이 역설적으로 네.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저 파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게 저분들은 야 이게 잘못 가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소재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 현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 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대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SOS 신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쎄 지금 수사 대상자신데 저분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다니시면서 본인의 변론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김준일 대표도 알겠지만 개그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밖에 나가서 언론을 접촉하든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선입견을 주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개그 오더를 내리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법정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고위직들이 나오셔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던데요. 참석한 의원들을 보니까 친명계 의원도 있고 친문계 의원도 있고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이 사안은 뭐 무슨 계파를 나누고 그럴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걸려있는 소위 말해서 걸려있는 분들이 무슨 계파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서욱, 뭐 서훈,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다, 전방위적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약간은 지금은 같이 좀 뭉쳐서 지금은 당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기조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지금 뭐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뭐 오늘
전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뭐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 불러라, 나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망 사고 자체가 굉장히 우발적으로 생겨서 불행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예. 이런 성격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황 판단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찰 수사로 맡긴다? 그러면 이거는 다 부메랑이에요. 지금 예. 국민의힘 좋아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또 이런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국정 뭐 이런 걸로 또 굴려다니면서 검찰만 예.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판단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을 수사로 가져가는 거, 이건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전 정부의 안보라인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여기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만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나,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자, 오늘 발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당시에는 아니었고, 발견 당시는 구조됐던 정황만 있었다.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웠고 NLL을 넘을 수도 없어서 이제 군사 조치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I 특별 취급 기밀 정보 첩보, 이게 삭제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 표시한 이 SI 정보를 감춘다면 이게 조작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자 구명조끼,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자도, 오늘 참석자를 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국방위 소속의 서른 의원은 이 한자 구명조끼가 오히려 월북하려 한 증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서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고 정보 관리였다, 은폐 기도로 둔갑했다, 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요, 저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원본을. 예. 예, 원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삭제가 아니고 열람권 제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처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보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거 월북이라는 얘기도 단 몇 시간 정도 되는 감청 자료 중에서 단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이 이대준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월북하려 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진맥진한 소리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한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월북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이미 그 하태경 의원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정확한 그 내용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의 주장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몰고 갔다는 쪽에 양쪽의 주장만을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뭐 양쪽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어제 그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자, 메인 서버 첩보는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전에는 첩보 삭제를 하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이 이게 제대로 국정원이 얘기를 하려면은 박지원 원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오늘 뭐 인터뷰에 나와서 그게 뭐 부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해라, 똑바로. 이거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거는 이 박지원 원장의 얘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지원 원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정원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변죽만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삭제냐 열람권 제한이냐 SI 첩보에 대해서 예. 이제 군이나 이런 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 원본은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열람권 제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나 서우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는 모든 예하 부대가 밈스를 통해서 군사정보 체계를 통해서 이 사안을 다 알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하 부대는 못 보게 하라라는 게 열람권 제한의 근거고 원본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삭제가 된 거는 맞죠. 거기 그 단위에서는. 근데 그 윗단에 이제 남아 있으면 이거를 삭제를 은폐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다 없애버려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은폐로 보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해상에서 발견된 직후에 왜 적극적인 구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발견 당시에는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거야말로 전혀 예. 뜬금없는 그런 그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견된 게 2020년 9월 22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3시 30분에 오후 30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그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9시 30분에 피살이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6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NLL 북쪽이어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예. 아니 누가 군사작전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그 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북쪽에 넘어갔으니까 북쪽에다 대고서 자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 빨리 송환해라 라는 요구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 요구를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냐 이 얘기를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그 다음날 아침에나 보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밤에 무슨 회의가 열리고 피살된 것이 알려진 다음에 회의가 열리고 또 그때 그날은 때마침 유엔에서 그 녹화된 연설이 대통령의 연설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저희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던 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넘어가서 피살 당하는 것들을 뻔히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3시 30분부터 감청 자료를 다 듣고 있었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다 대고 아무런 조치,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냐고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지금 루트가 없었다. 통로가 없었다. 아니 대통령 그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을 그런 루트는 있고 거기다 대고 기자회견을 했어도 되거든요. 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에서 그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당국에서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란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예. 분명히 그쪽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우리 국민은 피살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NLL 북쪽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이건 판단의 문제로 뒤로 한다고 해도 당시 어쨌든 우리 국민이니까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저도 이 1년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판단 미스였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황이라는 게 남북 관계가 이제 남북 통신망이 지금 끊어진 상황이어서 예. 이거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는 이제 뭐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이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되니까 해경 수색선을 NLL 최상단까지 이제 예. 근접해서 이제 좀 수색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뭐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그러니까 남북 통신선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 이제 그 뭐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안보실은 조금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살까지 하겠냐, 설마 월북이든 아니면 표류든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일단 구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인계를 하든 협상을 하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좀 극악무도하게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고 조금 그러니까 안이하게 이렇게 했다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러면 사법 처리 대상이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덤벼들면은 앞으로 누가 남아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판단의 문제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자, SI에 이제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월북
뭐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은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딱 한 번 그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검찰이나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이제 여당 분들이 그러면 이거 월북 아니라는 거야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월북 정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판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월북 정황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안보 라인들은 이거를 월북으로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 건데 왜 섣불리 판단했느냐? 저는 뭐 섣불리 판단했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할 문제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자체가 지금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라는 건 그겁니다. 북한에서 물어보니까 이대준 씨한테 월북하러 왔다. 이게 이제 첩보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테면은 당시에 신발에 가지런히 놓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실수로 뛰어든 거면 그렇게 가지런히 놓을 리가 없다. 구명조끼를 입고 갔을 리가 없다. 뭐 기타 등등 도박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따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다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게 이제 무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 다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그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달라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국민들은요 나중에 국방부에서 이분이 월북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피살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3시 30분에 발견을 해서 6시 30분, 9시 30분 대통령 보고가 되고 피살될 때까지의 그 6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발표를 하면서 도박빚에다가 무슨 가정관계 불화에다가 마치 무슨 이 사람은 당연히 월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뉘앙스로는 저도 그때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서 죽어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여권에 그때 당시에 여권에서 팽배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호도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월북의 증거가 있다? 그때 얘기했던 무슨 구명조끼를 입고 갔을 리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구명조끼 없어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경청장 그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밑에서 보고를 하니까 야 나는 그거 안 본 걸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실에서 지시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분이 나와서 우리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진술이 지금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진술이고 이걸 증거로 뒷받침하려면 검찰이 어떤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자료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회의록 같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진술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5분이 나와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 저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저것이 법원에서 그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을 구성했던 5분들이 대놓고 국민들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자, 두 분이 오늘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하나 이거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감사원이 밝힌 한자가 쓰여 있다는 구명조끼가 있었고요. 팔에 감겨 있는 붕대도 있었고 중국어선도 등장하는데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국정원도 모른다고 하고요.
뭐 SI에도 없다.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게 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게 뭐 감사원이 조작을 했겠습니까? 설마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니까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럼 감사원은 이거를 포착을 해서 지금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중국 간자체가 적혀 있는 그 조끼를 입었어요. 구명조끼를. 그러면 가능성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해양 그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주웠던 예. 거를 입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표류가 됐든 뛰어내렸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 아니면은 뭐 많이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 어선이 표류하던 그 예. 이 이대준 씨를 구했는데 그 다음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다시 바다에서도 예, 표류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어민들이 야, 얘 다시 보내 그래서 바다에 수장하듯이 던졌거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여기 당신들이 구해주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내가 갈게라고 뛰어내렸거나 본인이 내려고 이 두 가지잖아요. 예. 뭐가 됐든 이상합니다.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월복 정황을 더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른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거 자체가 월복 정황을 뭐 뒷받침한다라고 단정을 네.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는 일단은 감사원이 먼저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원이 네. 지금 이 정보를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게 공개하는 게 이제 먼저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김종효 의원님 보시기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 미스테리고요. 네. 지금 합리적인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을 테니까 예. 그것이 아마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자료들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예. 섣부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말을 네. 아끼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쟁점은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유족들 오늘 기자회견이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방탄 기자회견이고 3, 4차 가해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이제 추진할 방침인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감사원법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이 감사원법 발의했을 때는 내용이 조금 무리수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거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들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막기 위해서 때문에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제 공개를 하라. 그리고 감찰관을 지금은 내부에서 공모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로 공개 모집으로 임용을 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통치 의중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를 최재 감사원장이 심지어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뭐 디테일들은 세부적인 사안들은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충분히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이렇게 발의된 이 감사원법 개정안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효 의원님이 감사원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예, 그 다수당인 건 알겠어요. 네. 절대적 다수를 갖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검찰법을 바꿔서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감사원을 옥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언론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야당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법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들이 공정하게 그 KBS 사장이라든가 MBC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집권을 해서 180석까지 의석을 얻었는데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또 법을 바꾸겠다고 예. 그렇게 나섭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입법권이라는 건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보호법도 만들고 문재인 보호법도 만들고 자기들이 다수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방탄을 만들겠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도 그 자체에 법안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이 그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그 의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 본인들에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옥죄겠다라는 것들 이것은 온당치 않은 시도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 말고요. 감사원 그리고 발표가 여러 건 있었고 검찰 수사도 지금 굉장히 전방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 조금 너무 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조금 전에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 얘기하면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점이 두루두루 있다. 지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권한은 막대하고 의회가 가진 권한은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의회 이제 예산안 통과, 심의 통과 뭐 이런 거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국정 뭐 이 감사나 국정조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지금 검찰의 어떤 탄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좀 맞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감사원법 개정안은 아까 김종인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뭐 반론이라고 그냥 덧붙이면은 예를 들면은 감사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원래 감사위원회가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원의 투명성을 충분히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여야가 봐야 좀 될것 합의해서 같습니다. 논의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충분히 거군요. 이거는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